안녕하십니까. 이번 몽골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집필에 참여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박종우입니다. 이 시간을 빌어 근본에 개정된 몽골 노무관리 안내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지난해 몽골과 한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 동반자 협정 체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8월에는 한국 새 정부 외교부 장관이 몽골을 방문해서 양국 간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처럼 양국 관계는 더욱 진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양국의 관계 증진에 따라서 몽골의 진출을 추진하는 한국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인사 노무 관리에 대한 최신 지침과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대두돼서 근본 인사 노무 관리 안내서를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몽골 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안내서는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에서 기획하고 또 발조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양국 관계 증진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지난해 몽골 노동법이 전부 개정되어 금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근본 안내서에서는 개정된 몽골 노동법의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 등에 대해 기술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몽골 현지에서 한국 투자기업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해서 이를 바탕으로 몽골 현지에서의 인사노무관리, 유의사항 등을 담았습니다. 동안내서는 크게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몽골의 정치, 경제, 체제 설명 및 산업 구조, 항공 관계 등에 대해서 기술한 일반 교황, 그리고 몽골 노동시장, 노사 행정 등을 설명한 노동 현황, 지난해 전부 개정되어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몽골 노동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등 법제에 대한 설명이 처음 3개의 장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후 3개의 장에는 현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국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내용과 결과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업체별로 다양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채용, 해고, 복지, 인사관리 등 인사노무와 관련된 동일한 설문 항목을 바탕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또 그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투자기업의 현지 진출 및 노무관리 유사항을 기술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록에는 개정된 몽골 노동법을 감안한 한국어와 몽골어 근로계약서 예시를 수록하였습니다. 몽골의 총인구는 2021년 말 현재 약 343만여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 15세 이상 노동력은 122만 5,300명이고 이 중 86만 3,400명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은 약 52.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취업자는 112만 5,500명이고 실업자는 9만 9,700명으로 공식적인 실업률은 8.1%입니다. 그러나 실제 실업률은 더욱 높으려야 추정됩니다. 실업자는 노동부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등록한 구직자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형태의 노동을 제공하는 대부분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관계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20년, 2021년 코로나 창궐로 인해서 많은 사업체들이 청산전철을 마쳤습니다. 때문에 실제 실업률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몽골 국가통계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2021년 말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133만 5,100투구릭입니다. 약 390달러인데 부문별로 보면 공공기관이 110만 4,900투구릭, 기업이 149만 4,000투구릭으로 공공기관 임금이 기업 임금보다 25% 적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22년 현재 월 최저임금은 42만 투구릭입니다. 약 122.6달러가 되겠습니다. 22년 현재 월 최저임금은 42만 투구릭으로 약 122.6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최저임금은 55만 투구릭으로 현재 환율을 계산했을 때 약 160.5달러로 결정되었습니다. 몽골 노사정위원회는 2013년부터 2년에서 4년 주기로 최저임금을 25%에서 33%로 인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2021년 대비 최저임금을 약 30%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평균 임금 또한 큰 폭으로 상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노동법에서는 고용주와 노동자의 기본 권리와 의무가 더욱 구체화되고 또 세분화되었습니다. 아울러 노동환경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등장한 고용관계들을 조정하는 그런 조항들이 신설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임산부와 만 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등 재택근무와 비대면 노동에 대한 사항, 또 개인이 고용하는 파출부, 옥동보조 근로에 대한 사항, 이중취업 문제 등 구노동법에서 규정되지 못했던 사항들이 신노동법에서는 구체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신노동법의 주요 내용을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근로관계의 성립 시점이 명시되었습니다. 구노동법에는 고용주 개념을 근로계약에 의거해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업무나 일을 시켜도 근로관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오남용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용주와 노사 혹은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적절한 임금이나 인권, 사회보장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노동법에서는 고용주 개념을 근로관계에 의거해서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사업체와 기관, 몽골 국민, 외국인, 무국적자, 몽골에 가입한 국제조약에 별도로 명시한 바가 없다면 국제기관 및 그 대표부, 부서를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그 일을 시킨 당사자는 신노동법에 의거해서 자동으로 고용주 신분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유무와 상관없이 업무 또는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는 노동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노동법에는 고용주와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명시되었습니다. 먼저 고용주 권리와 의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주는 노동자를 고용하기 전에 해당 노동자의 이전 직장에서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근로계약의 해지 및 종료 근거를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또 통보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고용주는 임금 체불 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내규를 반드시 안내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근로자의 기본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고용주가 허가하지 않은 경우에 형 고용주 사업과 직접 경쟁하거나 동일한 사업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고용주 사업과 관련된 기밀을 유지하고 이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전공 및 기술 향상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자신이나 제3자의 생명과 건강에 손해를 끼칠 상황이 발생하거나 법적인 연장근로 이상 업무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개정노동법에서는 집단해고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체와 기관, 그 부서가 청산되었거나 감축되거나 업무가 폐지되거나 하는 경우에 한해서 근로자가 50명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5명 이상, 51명에서 499명의 사업장에서는 10% 이상, 그리고 5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50명 이상의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을 집단해고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해고수당의 액수 산정법이 신설되었습니다. 구노동법은 해고된 근로자에게 한 달 또는 그 이상 기간의 평균 임금에 상응하는 해고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노동법에서는 근로자 근무 연한에 따라서 기본급에 상응하는 해고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빠 육아 휴가가 신설되었습니다. 신생아 육아를 위해 아빠에게 근무일 10일 이상의 육아 휴가를 주고 휴가 기간에 평균 임금에 해당되는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연차 유급 휴가 발생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구노동법에는 근로자가 취업 후에 연차 유급 휴가 발생 시점에 대한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많은 혼선이 야기되었었습니다. 반면 개정노동법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이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해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할 권한이 발생하는 것으로 연차 유급 휴가 발생 시점이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몽골 현지에서 노무 실체를 조사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총 10개의 한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인터뷰는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동일한 질문을 제시하였습니다. 설립 연도, 생산 품목, 투자 금액 및 투자 경위, 임직원 인원, 채용, 해고, 임금, 인사고가, 승진, 훈련, 복리 후생제도, 고충 처리 및 의사소통, 이직 및 결근, 노동조합 유무, 근로자 권리상 애로사항 등 총 15개 항목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몽골에서는 신문 구인 광고를 통해 구직자를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울러 지인이나 학교 추천을 받아서 면접을 통해 채용하는 연고 채용도 기업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힘입어서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통한 구인 광고가 특히 젊은 층이 주요 대상인 신입 직원 채용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인 투자 사업체들은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서 인력을 채용하기보다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몽골 사회는 크지 않아서 좋은 일자리인 경우 인사처탕이 많아서 채용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또한 대졸자가 흔하기 때문에 공개 채용할 때 적용되는 학력 등의 사항이 선발의 수단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게다가 몽골 근로자들은 이직률이 높은 편인데 연고로 채용된 사람들의 이직률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연고 채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노동법 시행 전에는 근로자의 해고가 비교적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노동법으로도 정규직 증원은 무기한 근로계약이 원칙이지만 유기한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이유를 상세히 명시하고 또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1년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합법이었습니다. 또한 직원을 1년 기간으로 채용하기를 꺼려하는 고용주들은 3개월짜리 수습기간으로 근로자를 또 채용하고 몇 번 연장하다가 해고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노동법에서는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규직 근로자는 무기한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수습 근로자, 시용 근로자도 3개월 계약이지만 단 1회 한해서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이상 연장 시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되어 무기한 계약의 근로자가 됩니다. 몽골에서 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는 포괄역상제가 일반적입니다. 근로자가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을 납부한 후 임금 수준을 회사와 근로자 간에 합의한 후 합의된 임금 수준의 기준에서 세금이나 근로자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고용주들이 납부합니다. 근로시간 이외의 잔업과 휴일근무, 공휴일 근무 등 변수가 있을 경우를 고려해서 기본급에 수당을 합산해서 임금을 정할 수도 있고 기본급만 책정한 후에 잔업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 등을 노동법의 규정대로 추가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 대상인 한국인 투자기업들은 모두 체계적인 보상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지급하지 않는 회사도 있었는데요. 지기업의 경우에는 계절적 특수성에 민감한 여행업종의 특성을 반영해서 연 500%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C기업은 연 200%의 상여금을 책정하고 있었으며 A기업은 기본 상여금은 없고 몽골의 가장 큰 명절에 총 2회의 보너스를 지급하였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정기적인 상여금이 없지만 야후에 회식 등으로 소속감을 구체시키고 장기 근속자에게 주택을 제공하고 해외여행 등의 보상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인사고과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A기업뿐이었습니다. 인사평가표를 작성해서 능력과 태도, 업적 등 3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1차로 팀장이 평가를, 2차로 매니저가 평가를 한 다음에 한국인 고용주가 최종 결정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물론 나머지 기업에서도 고가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고용주들의 임의 기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몽골 근로자들은 승진이 가져다주는 권위나 직함보다는 급여 인상에 더욱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고과의 결과가 승진이 아닌 주로 임금 조정이나 상여금 지급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 또한 몽골의 인사 노무관리의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몽골에서는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근무 시간 중에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 투자업체들도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A기업의 경우에는 중식과 석식을 제공하고 또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건강검진비를 제공하고 피복을 제공하고 경조사비를 제공하고
근무 연수 및 성과에 따라서 적립금 제도를 통해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A 기업의 경우에는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중식 제공 이외에 야유회나 회식 등의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조사 대상 기업 중에서 I 기업은 1년에 한 번씩 우수 직원이나 또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몽골 근로자들은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낮고 또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일 노동 제공에 급여 차이가 조금만 나도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기업과 I기업은 이직률이 아주 낮게 나타났습니다. 가족 같은 화목한 회사 분위기, 그리고 한인 사장과 몽골 근로자들 간의 고충 처리 및 의사소통이 활발했고 복지후생 제공 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집니다. A기업과 J기업은 후생 복지 체제가 아주 좋고 근무 환경이 좋으나 요식업이라는 업종 특성상 이직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주방에서 10여 년간 장기 근속한 서너 명의 요리사들은 고용주와 가족 같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G기업은 여행업의 특성상 성수기와 비수기 업무량 편차가 큰 관계로 비수기 때 이직률이 높아져서 파격적인 상여금으로 근로자 이직률을 낮추고자 하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조사 대상 기업 모두가 체계화된 고충 처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직원 경조사에는 회사가 적극적으로 나섰고 이 밖에 직원 개인에게 공적 사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회사에서 조력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몽골 근로자들이 가장 흔히 제기하는 개인적인 고충은 경제적 문제입니다. 때문에 가불 제도가 몽골에서는 일반화된 관행입니다. 조사 대상 기업들도 성실한 근로자에게는 종종 가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다만 가불을 한 근로자는 매달 집으로 가져가는 임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근로의욕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염려로 가불 제도를 폐지한 기업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몽골 노동법에는 월급을 월 2회로 나누어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잦은 가불 요청은 근로자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더불어서 소비 상황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몽골 진출 기업 인사 노무 관리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모쪼록 동책자를 통해서 몽골에 진출하였거나 진출 예정인 기업들은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인사 노무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지식을 담지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몽골 진출에 따른 기회비용을 줄이고 목표로 한 성과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